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영암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만의 독특한 신앙과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바람숲에 얽힌 전설은 당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다. 영암 마을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니 바람숲은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상쾌한 바람과 함께 평온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모든 것은 신령이 지킨다고 전해졌다. 마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먼 옛날 이 숲에는 무섭고 사나운 폭풍의 신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신은 언제나 숲의 평화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곤 했지만, 어느 날 부드러운 바람이 신이 나타나 그를 물리쳤다. 바람숲의 신령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신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마다 구해주었으며, 풍작을 바라는 마음으로 숲 끝에 축제를 올려 그에게 감사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바람숲을 찾아가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고대의 춤을 추며 신께 가내의 평안을 기원했다. 한편 이곳에는 바람숲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이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힘이 세고 극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바람숲 근처에서 짐승들이 맹렬하게 쟁탈하는 싸움을 목격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곧 그는 그곳에 바람신이 제멋대로인 가축들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신의 도움으로 농부는 승리했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바람의 전사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바람숲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축제를 열어 바람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영암 주민들은 이 전설을 소중히 간직하며 바람숲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축제를 개최하여 바람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전설을 잔잔하게 노래하는 음성으로 들려준다. 바람숲의 고요한 속삭임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실타래처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한 산과 푸른 들판 속에 자리 잡은 장수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그 이름처럼 주민들이 매우 오래 산다고 해서 유명했죠. 사람들은 이곳을 신비로운 마을이라 여겼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민속신앙에는 이 마을의 장수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장수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는 늘 안개가 자욱했는데, 사람들은 이 안개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연로한 노인이자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의 수호자 김할머니는 사람들이 이곳의 비밀을 물을 때마다 늘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의 샘이 있다네.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지. 하지만 이 샘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할 때, 그리고 자연을 존경할 때에만 이 샘은 모습을 드러낸다. 김할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당시 젊은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고, 매년 봄이면 샘을 찾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마을의 각 가정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 축제는 마을 외부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의 전통과 분위기를 맛보려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수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고, 여행자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마을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축제날 여행자는 사람들과 함께 샘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줄지어 안개 낀 들판을 한 걸음씩 걸어가자 그들의 발밑에 길이 열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사람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샘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샘은 맑고 투명한 물을 담고 있었고, 그 물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샘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야. 사람들은 각자 물을 마시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여행자도 물을 한 모금 머금고는 자신이 찾던 답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장수 마을을 떠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장수의 비결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장수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은 대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수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영월의 깊은 산속에는 누구도 감히 가보지 못한다는 한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왕의 집이라고 불렀으며, 그곳에서 함부로 떠드는 것을 조심했다. 연못에는 굳은 신앙이 서려 있어 작은 돌멩이를 던지거나 함부로 물을 건드리면 큰 재앙이 닥쳐온다고 믿었다. 마을의 어깨에는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다. 영수는 늘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넘쳤으며, 연못 속에 살아있다는 용왕에 대해 궁금해졌다. 어느 맑은 봄날, 영수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영수는 자그마한 도시락을 챙겨 길을 나섰다. 길은 험난했고 숲은 점점 더 깊어졌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드디어 영수는 그 신비로운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의 물은 맑고 푸르렀으며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다. 영수는 연못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고 용왕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수는 연못가에 조심스럽게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연못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커다란 거품이 하나둘 일더니 드디어 희뿌연 안개 속에서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비늘에 금빛 눈동자를 가진 용왕은 영수를 향해 다가왔다. 영수는 놀랐지만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꼈다. 용왕은 인간 소년의 깊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꼈으며 그의 용기에 감탄했다. 아이야, 내가 내 집을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나의 연못을 방문하는 최초의 인간이로다. 영수는 용왕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용왕님, 이야기로만 듣던 분을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이 신비로운 곳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용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순수한 호기심은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구나. 너에게 작은 선물을 주겠노라. 그러고는 자신의 비늘 중 하나를 영수에게 건넸다. 이 비늘은 내가 용기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영수는 그 비늘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용왕에게 자신도 언젠가 그처럼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용왕은 그런 영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소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고 용왕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만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비늘에 힘으로 용기 있게 헤쳐나갔다. 영월의 그 신비로운 연못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지만 아무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연못을 존중하며 지나간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수원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평화로운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물 부족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빨래를 하고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수영을 하기도 하던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한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의 이름은 청룡이었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호수를 지키고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룡은 매우 지혜로웠고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뭄이 심해질 때마다 강한 비를 내려주고 악한 기운이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호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군가가 밤낮으로 돌아가며 호수를 돌보게 하고 호수에 나쁜 기운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에서는 용 모양의 초를 켜고 쌀과 술, 과일 등을 정성껏 차려 넣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그날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용이 처음 어떻게 이 호수에 오게 되었는지, 한 번은 용이 목소리를 내서 마을을 구해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단히 가물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라가는 호수를 보며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도 망쳐가고 있었고 마실 물조차 모자랐기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청룡이 그 해의 호수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혹시나 자신들의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어느 밤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떠 밖을 내다보니 변함없이 호수는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는 청룡이 다시 나타나물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쯤 비는 그쳤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청룡이 나타난 호수를 바라보며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원료가 호수 가장자리에서 비밀스럽게 발견된 비늘 하나를 마을 중앙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청룡의 몸에서 떨어진 것으로 마을을 앞으로도 지켜주겠다는 의미의 징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호수에 제사를 지냈으며 호수는 항상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수원 지역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옛날의 용에 대한 전설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과 문화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